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틱 장애라고 합니다. 어린이들 사이에는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남자 어린이 환자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틱 장애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한다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버릇이 아닌 이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버릇은 주로 무료할 때 나타나며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노력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 장애는 집중할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모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본인도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5년 틱장애 환자는 16,000여 명으로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는데요. 운동틱과 음성틱을 1년 이상 동반한 투렛 증후군 환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틱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거나 타인이 관찰하기 힘든 정도의 약한 틱이라면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도 틱의 강도가 심하여 타인의 시선을 끌 정도이거나 타인이 봐서는 알 정도의 증상이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심한 틱장애인 투렛 증후군은 강박증, ADHD와 동반되기 쉬운데요. 한의학에선 이렇게 치료합니다. 기본적으로 뇌의 흥분성을 가라앉히고 틱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을 투여하고 필요에 따라 생기능 자기조절법이나 친구요법 등을 병행합니다. 틱 장애나 뚜렛 장애는 증상의 기복이 크기 때문에 치료 중 일시적으로 증상이 보이지 않거나 증상이 심해지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틱장애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면 재발이 잦은데요. 가정에서는 일관된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틱을 한다고 아이를 꾸짖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덜해 보이지만 이는 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틱이 심해진다고 학원을 모두 중단하고 학업을 게을리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틱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틱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틱장애의 30%는 성인이 돼도 만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소아보다 치료가 훨씬 까다로워서 사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